넘어가네. 공간이 없어. 아, 이거 좀 이상한 아열대 기후가 우리가 좀 돼가지고요. 일본도 그렇고. 예. 자, 우리 손님들은 뭐 제가 보니까 일본에 뭐 유학까지 오셨던 분들한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오래돼가 몰라요. 예, 자, 그래서 뭐 공부밖에 안 해서 몰라요. 공부밖에 안 했어요. 저도 공부밖에 안 했어요. 제 소개는 하고 갈게요. 예.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모두 투어라는 행사를 이용하셨습니다. 예. 제가 인건비가 비싸죠. 맞아요. 예. 아마 우리 손님들 계실 때도 우리하고 격차가 많이 심했을 거예요. 7, 80년 계셨네? 아니, 우리 2000년대 학교 다니셨죠? 참, 예, 제가 이게 농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유치원 학번. 아, 그래서 오늘 경상도 말은 못 알아. 사실 마음이 얼굴에서도 젊고 사실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고 서양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참 젊습니다. 실제. 맞아요. 예, 피부도 특히 여성분들 피부 하나는 정말 끝내주죠. 일본 여자들도 피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 전공이요 관광경영학과 출신입니다. 예, 다른 친구들은 일본어만 주로 이제 했던 친구고, 저는 이제 뭐 대학 다닐 때 일본 가이드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뭐 전투에 굉장히 오래된 인솔 가이드였어요. 그때는 처음에 인솔자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때는 뭐 우리 뭐 굉장히 어리시지 않으셨나요? 처음에 사이판 가니까 너무 천국이더라고. 그냥 그런 20대 때의 그런 감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요 이 IMF를 우리가 2년 안에 또 어떻게 극복을 했잖아요. 근무후기 운동하고. 사실 동기들이나 참 많이 그만뒀어요 그때. 근데 저는 이제 남아 있어가지고 하는 말이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영업 다니지 말고 손님 모시고 외국을 떠돌아다니라 이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걸 뭐라죠? 역마살이 낀 거죠. 결혼하셨어요? 예, 그게 98년도입니다. 아니, 지금 자꾸 앞서 나갑니다. 저거 결혼했냐 물어봐. 역마살이 꼈다. 가위를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와. 5대양 6대조를 있는 대로 돌아다녔습니다. 아, 좋아. 그러니까 손님들 맨날 모시고 하고 제가 제 성격이 제가 여행자예요. 그러니까 인솔자로서는 성격이 좀 잘.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제 회사에서 하는 말이 아니 경력이 많이 쌓였으니까 남들이 가는 데서 그만 가라. 그럼 어디로 가요? 어디 갈까? 오지 가는데 오지. 오지가 어디예요? 저 남극, 북극, 뭐 아마존 있는데. 근데 다행히 그런 데는 패키지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가 오지냐면 한국 사람이 거의 안 사시는 데. 그러니까 가가지고 가이드, 인솔 가이드가 혼자서 손님들 모든 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데가 우리 입장에서는 오지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게 장점이 뭐죠? 우리한테는? 유광호 하얗고 살 때는 이게 됐을까? 아까 쇼핑을 하는데 나보고 어떤 카레를 사는 게 맛있냐. 바이킹도 그래서 됐을까? 카레를 갖다 보내줬는데 이게 바이킹이잖아, 맛있네. 이랬어. 그게 맛있. 여기 있는 거 다 맛있다고. 매운맛, 안 매운맛, 열두 가라 난지마대 중간 맛. 해서 번호를 알려줘. 1번, 사진이 하네. 2번, 중간 맛, 3번, 5번. 아시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거 알려줘. 어떻게 보는 사람이에요? 좀 어디서 자체가 노명사에 장 엄청 많이 난지보다에 제대로 된 거 봐야지. 아무나今6時ぐらい到着ですから6時半からできます한번 해봐야지. 근데 이거 약속 9시 50분 와르는 시간이네. 약속하기가 저 무이가 무이 원래무이가今部屋の番号は全部ありますか？全部同じの2回ですか？ 그것만 하나 사고 다른 건 사지 말고. 本館の2回。わかりました。到着後に話してください。私がお願いします。はい。 그거밖에 사고 싶어요. はい。今朝の朝食は何回ですか？ 아주 가볍게. 同じの2回ね。本館の2回と私たちの 네. 部屋も 빨간빵에서 他ですか？ 이렇게 同じな。 동그란 거 쬐끄만 거 아니고 화주 배추ですね。 이제 사가지고. 別に2回ね。 하고 싶은 はい。明日は出発が8時ですよ。明日は食事は何時からかな？ 내가 목욕을 갔다 오니까 내가 가면 전에 진짜 목욕을 가야지. 물좀 가고 뿌리 좀 갖고 나오겠어. 한국에 그러고 갔다 왔다니까. 아유.
일본은 사람들이 참 꼼꼼합니다. 우리 형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인들 스타일이 무조건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스타일.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 사람들은 혈액형을 보고 이제 우리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일본 사람들 혈액형이 옛날에 지금은 MBTI 이런 거 하잖아요, 아시죠? 저는 일본 사람들 혈액형은 전부 다 A2뿔형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사람들 너무 소심하고 이렇게 남한테 항상 예의를 갖추려고 하고 속에는 근데 부글부글 깡해요. 제가 일본 사람들 제가요 알면 알수록 이렇게 느껴져요. 평소 때는 전부 다 지킬 박사야. 사람들이 참 이 법대로 살고요. 정말 이렇게 참 그런데 예의를 갖추고 이러는데 뒤에 보면 한 번씩 이상한 하이드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달리 오토바이 스포츠카 경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스트레스를 그런 데서 풀어야 돼. 근데 이불로 그 쾌감을 내버려요. 이제 자는 사람도 깜짝 놀라게 하고 이게 뭔가 속에 있는 응어리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오타쿠라든지 일본인들의 제가 일본 가이드를 하면서 그런 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 소개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지를 가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일본 아니죠 지금. 다른 나라를 막 돌다가 오지가 어디냐 했더니 한국인들이 없는데 주로 제가 유럽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경력이 쌓이면 유럽 위주로 가거든요. 유럽, 서유럽, 북유럽, 남유럽, 동유럽 이런 거 많이 가셨죠. 예. 혹시나 또 가실 분들은 제가 지금 이 모두 투어를 대표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유럽 상품을 아까 소개를 합니다. 지금 서유럽부터 갑니다. 가고 보고 오고 그리고 이제 동유럽 가는데요. 동유럽은 이제 조금 더 이따 가시면 됩니다. 추울 때 가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크리스마스 시즌. 근데 크리스마스는 너무 비싸요. 12월 초에 가세요. 그때 가면 아유 진짜 우리 특히 여성분들 참 좋아하실 겁니다. 옛날에 우리 추억의 크리스마스 동화 속에서 느낌이 그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이 될 겁니다. 가격도 그때가요 저렴한 편입니다. 12월. 자 그리고는 조금 따뜻한데 남유럽을 가시는데 남유럽은 이제부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여름에는 너무 덥지. 10월달, 11월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여행하시죠. 제 따라서 지금. 자, 이때 남유럽 가갖고 참 옛날에 이슬람이 지배했던 그런 문화도 그대로 남아있고 가톨릭과 이슬람 그리고 참 자연도 괜찮고 저도 남유럽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포르투갈까지 가고 그리고 저 바다 건너면 모로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거리가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14km밖에 안 됩니다. 부산에서 대마도가 49.5km거든요. 근데 아프리카까지가 유럽에서 이제 지브롤타라고 하거든요. 거기 이제 반도가 있는데 그 영국 땅입니다. 거기서부터 배로 30분도 안 갑니다. 14km. 너무 가깝죠. 그거 하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가사블랑카. 가사블랑카 영화 혹시 그거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가사블랑카. 저는 여행사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 영화 있다는 분만 알고 그런 옛날 영화를 만나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야 보니까 또 보고 왜냐면 이게 명화더만. 로마의 휴일은 저는 수백 번 본 것 같고요. 가사블랑카라는 영화는 스페인에서 모로코 갈 때마다 봅니다. 볼 때마다 뜨거운 남자가 느껴집니다. 잉글리드 버드만하고 뭐 남자 누구 했다. 혹시나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오늘 유튜브 저녁에 한번 검색해서 보시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북유럽 올라가죠. 옛날 초창기 때 북유럽 가신 분들은 목요로 아무나 가실 수 없는 데고 그래서 여름에 모시고 가면 밤에 안녕히 주무세요 했더니 해가 안 지네요. 여러분 아시죠? 11시, 12시에 돼도 해가 다시 뜨더라고요. 커튼이 두꺼운 이유가 햇빛을 차단을 해야 되니까. 한참 근데 겨울엔 투어를 안 간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올해는 북유럽 가지 마시고 내년 다시 5월달, 6월달 가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남은 게 바로 유럽에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 낀 유럽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지중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다에 이태리 장화같이 생긴 그 바다 지중해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이름 좀 재밌습니다. 딸이 아니고요. 에게해는 저쪽에 동쪽에 있는 바다고 그 위에 있는 그 반도하고 붙어 있는 바다인데 아들이야. 딸이 아니고 아들이야. 아들이야. 우리 그래 불러요. 아드리아 해라고. 그 바다 북쪽에 있는 그 반도가 바로 발칸입니다. 발칸반도 들어보셨죠? 옛날에 80년대까지는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공산국가로서 티토라는 대통령이 있었고요. 이 히터를 조금 옆으로 좀 줄여. 예, 벌써 좀 추우신 것 같아요. 리안하고 그러니까 딸이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맨날 아들이 밖에 없고 딸은 없고. 자, 근데 그 발칸에 그 티토라는 제 그 대통령이 김일성이란 우리 형제식은 같이 지냈대요. 근데 둘이 다른 게 뭐냐면 티토는 정치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공산국가의 수장으로서 독재를 했지만은 이 나라 그 나라 유럽에 있는 공산국가 지원을 제일 잘 살았거든요.
제가 우리 안나한테 안 물려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더 큰 비극을 낳습니다. 이 나라가요, 공산국가로서 서로가 그렇게 똘똘 뭉쳐가고 있다가 이기서 이제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게 크게 발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90년대 내전 종교가 그래 무섭더라고요. 유럽에서도 옛날에 오스만 터키가 거기에 그 정복을 했을 때 남겨놨던 이슬람 문화하고 그 서쪽에서 넘어온 가톨릭, 동쪽에 있는 동방 종교, 이 세 종교가 서로가 총질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4분, 5분, 6분 다 잘라집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 발칸의 국가들이 북쪽에 있는, 제일 서쪽에 있는 슬로베니아 참 아름답습니다. 호스, 티토의 별장에 있는, 안 가신 분들은 꼭 내년 봄에요. 자, 그리고요, 그 옆에 이제 긴 나라 이름 잘 아시죠?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는 일본인들한테 여행 많이 갈 때 제일 가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항상 순위 안에 들었습니다. 크로아티아에 특히 두브로브니크라는 그런 중세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이런 데도 꼭 가십시오. 우리 특히 여사님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나라인데요, 몬테네그로라는 조그만 나라 있는데, 얼마 전에 권도영이라는 그 코인 사기쳤던 친구 있죠. 머리 좋은, 아니 완전 천재예요 걔가. 예, 비트코인 말고 무슨 코인입니까? 루나인가요? 루나. 예, 중간에 우리 여사님 헤어스타일과 같이 뭔가가 좀 좋으시고. 예, 보통 저도 지금 루나인지 뭔지 몰라. 누나인지 오빠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 숨어 있다가 지금 잡혔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그 몬테네그로에서 전 관계자들이 다 관계가 있는 것 봐요. 네, 미국 가면 200년형 받을걸요 아마. 네, 엄청나잖아요. 자,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 나라 슬픕니다. 보스니아 내전이라고 어렵죠. 같은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세르비아가 원래 제일 그 중심 도시 국가였고요. 그러니까 이 보스니아는 지금도 안에 가면 이 세계 종교에 따라서 마을이 달라져 있어요. 서로가 총질을 근래까지 했던 슬픈 역사가 있죠. 거기에 가면 참 슬픕니다. 자, 그리고 동쪽에 보면 나라 이름이 이거 참 재밌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유고에 있는 나라는 아니고 원래 독립국가입니다. 주변 국가에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도 갈 때마다 동남아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유럽 같이 가나요? 나라가 좀 특이합니다. 알바니아. 알바니아. 예, 제가 그걸 부릅니다. 진짜 주변에 아니에요, 해요, 애들이. 근데 그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네. 그분이 알바니아 그쪽 민족 출신이거든요. 근데 알바니아에서 알고 보니까 알바니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하고 좀 피가 섞이면 우리 민족에서 알바니아 사람들이 테레사를 그렇게 춥게 세웁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요, 무슨 소리 하냐면 그 우리 동네 출신이래. 거기가 바로 어디? 마케도니아입니다. 근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은요, 슬라브라 민족이고, 알바니아는 그 알바니아 자체 민족이거든요. 근데 아마 테레사 소녀님이 알바니아 갱가 봐요. 네, 그걸 맞는데, 이 마케도니아는 나라도 참 웃기죠. 이런 역사를 좀 아시면 알겠는데, 그리스 마지막 우리 그 위대한 정보가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이죠. 그리스의 마지막 동방 원정도 파괴했더라. 근데 이게 그리스가 우리나라처럼 이제 나라가 좀 줄어들었죠. 그 발칸 쪽에는 땅을 다 뺏겼습니다. 불가리아라든지 루마니아 이런 데 땅을 다 뺏겨가지고 지금은 남쪽으로 내려온 그리스, 우리가 잘 아테네하고 이럴 텐데, 사실 지금 있는 그 마케도니아 땅도 옛날에 그리스 땅에서 만주 지금 중국 땅이 만주에 독립을 했다 칩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라 이름을 뭐라 만들었나? 고구려. 이거 입장 이름 바꾸면 돼. 그 나라 다른 사람들이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세웠다 생각하면 우리 이상하게 적어. 야, 너 왜 우리 조선인 국가 이름 말하냐니까. 우리 고구려 정말 위대하다 해. 서서 이러고 있어. 그러고 나서 제일 위대한 광개토대왕 나봉에서 이러고 있다고. 지금 그 마케도니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조상님을요, 자기들 조상님을 파리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가면 알렉산더 조상 그 동상도 크고요. 뭐 가면 재밌어요. 재밌긴 한데 사실은 그리스 입장에서 정말 못마땅하지. 뭐하는 짓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수교도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성관계가 조금 좋아진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자, 그리고 뭐 불가리아는 요구르트로 유명한데, 루마니아.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한국에 옛날에 이제 동구권에 진출했던 기업체 가셨던 분들도 좀 드립니다. 알바니아나 마케도니아까지 여기까지는 진짜 한국 사람도 없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 너무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니까 이 나라가 최근에 생긴 신흥국가들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들어오는 투자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시는 분이 거기서 뭐 조그만 가게를 하는데 하다가 다 포기하고 그러거든요. 고용법이라든지 이게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답이 안 나오는 게 외국인은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행을 가시면 한국 우리 손님들 모시고
십몇치를 같이 다니더라도 한식당 밥을 먹고요. 한식당이 없어요. 네. 우리가 먹을 때 없고. 그러면 저 꽁 대신 닭이라고 중국집이라도 가면 좋겠는데 중국집도 반채를 받을 수 있는 그 집이 없어.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매일 그 동네 맛없는 그 지중해 음식만 먹습니다. 예. 여러분 일본에 오셔서 음식 갖고 투정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참고로 저녁밥요 가이세키 요리가 아니고 뷔페랍니다. 뷔페. 잘 됐어. 잘 됐어. 여러분 먹고 싶은 거. 근데 괜찮아요. 그 식당 기억나요? 자, 그래서 거기인데 그때 중요한 거는 유럽에 가면 맨날 뭐 줍니까? 아침에 빵 쪼가리 주고 맞죠? 커피나 주고 특히 그 남방 애들은 아침에 뭐 이렇게 고기 종류 뭐 계란 이런 것도 별로 안 먹어. 맞죠? 맨날 빵하고 커피나 먹고 그 컨티넨탈 브렉퍼스트 정말 손님들 화가 날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먹고 점심 저녁은 또 뭐 줍니까? 국수 주잖아요. 국수. 네. 알죠? 우리나라는 한국 국수 좋아하고 일본 국수 좋아하거든요. 일본의 우동이나 라면 다 사갔습니다. 근데 그 유럽 국수, 도마도 비빔국수라고 아시잖아요. 그거. 매일같이 먹어보세요. 그거. 뭐 근데 여사님들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좀 쉴 때 우리 집에 그 여사하고 같이 어디 외식 가서 하면 꼭 그런 것만 먹으려고 해요. 아니 막 미치겠어. 그런 거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어른들 그 예가 가시는 분들 매일 그걸 먹이면 저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발 좀 밥 좀 주세요. 근데 밥을 드리긴 해 한 번씩. 근데 밥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 아시죠? 이태리 발음인데 니조 또는 하고 발음이 안 좋습니다. 저. 예. 근데 그건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어르신이 저를 숟가락 들고 때리려더라고요. 이 밥이가 죽이가 개밥인가 개밥 같잖아요. 옛날에 개밥 삶이지. 예. 그러니까 저녁마다 호텔에 오면 호텔에 렌즈 있잖아요. 공용 렌즈, 전자렌즈 앞에서 도시락 싸움을 해서 그 대표 목사 햇반이라고. 예, 맞죠? 가방 안에 여러분 많이 햇반이에요. 손님들 진짜 예, 밥심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고추장, 튜브 고추장을 또 들고 오시고 이렇게만 더 먹을 수 있나? 또 이제 이게 마법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 이 촌놈들이요, 백인들이 이걸 처음에 막 잘랐더니 까만 종이로 넣죠. 아니 까만 종이, 김치 냄새 났습니다. 그렇죠. 양반김 같은 거 있잖아요. 조미김. 그걸 딱 꺼내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 본 친구들 놀라면 까만 종이를 꺼내갖고 이 밥을 싸서 먹거든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봐요. 저 종이 까만 블랙페이퍼 저거 뭐냐고. 그럼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그걸 밥을 싸가지고 입에다 넣어줍니다. 이 친구들 처음에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 먹는 거 지금 까만 색깔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입에 딱 넣고 씹으면 어때요? 아이고 얘들이 눈이 큰 애들 눈이 두 배로 크지. 그러면 감탄을 합니다. 이런 감칠맛이라는 게 저희들한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 덕분에 김팬이 많이 늘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김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이렇게 김이 세계적인 진짜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매일 그런 손님도 보시고요. 저 혼자 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여러분 유럽 여행 다음에 가실 때 항상 소지품 안전사고 정말 조심하고 도둑놈이 너무 많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 할 때도 도둑 때문에 난리 났어요. 도둑놈 중에 제일 대표적인 도둑놈 민족 있죠? 집시라고. 아이고 집시 얼마나 끔찍합니까? 걔네들가 처음에 80년대 이치현이라는 분이 번개들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분이 노래만 부를 때 난 집시 여자 그렇게 예쁜 줄 알았다. 집시 그때 진짜 학교 다닐 때 여행사 들어가면 집시 만나러 가야지 이 생각했다니까요. 아이고야 우리나라 노숙자분이 참여해 깨끗한 것 같아. 근데 조상 대대로 떠돌아다니면서 손기술 만들어가지고 손님이 가만히 손이 들어오나 도둑놈 그치를 가야 된다. 예, 진짜 안에 가방 안에 뭐 돈을 딱 만지면 단단지 유로지 하고 이제 손으로 안 탑니다. 참 진짜 놀라운 진짜 기술인데 지금은 이 집시들이 종목을 좀 바꿔놔요. 이제 가방 속에 손 안 넣는다네. 뭐하냐 했더니 요즘 자유여행객들하고 전세계 여행을 우리가 하시면서 진짜 가이드가 멸종한다는 말 했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돼서 그러니까 자유여행객들 우리 젊은 친구들 가가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뭐 이러면서 이거 받고 통역도 하고 일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자유여행은 이번에 우리 손님들도 자유여행 안 오시니까 스스로 해결하는 게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이 대중교통 버스나 기차를 딱 타는 순간 눈이 절로 감기죠. 이걸 딱 들고 감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어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서울에 지금 서울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서울에 따라 올라가면 눈 감으면 코배 간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 코가 없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그런 끔찍한 속담이 있는지. 유럽에서 지금 실제 거예요. 피곤해서 눈만 감는 순간 이게 사라집니다. 이 집시들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매 수확하듯이. 아이고 관광객들 자들 이제 언제 자노 이럽니다. 기차 안에서 자는 순간 이게 사라집니다. 실제로 이거 한 대당 전부 다 100만 원 넘잖아요. 제가 도둑이라도 이거 가지고 있어요 진짜. 네, 그런 어쨌든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다. 소지품 정말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십몇치를 같이 다니는데 다치시면요 중간에 이 전쟁터에 제가 분대장이거든요. 분대원이 다쳤어. 그러면 그 분대원은 병원에 버리고 가요. 참 그분 있잖아요.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말편에는 말 통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교민도 없고 통역을 구하려면 다른 나라에서 넘어와요. 이게 무슨 그게 배보다 배꼽 여행사에서 보험료 다 들어놨는데 그걸 치료비만 되지 통역비니 교통비니 이런 거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또 혼자 가야 될까요 나중에 그 비용 제가요 그런 손님도 다치시면 그분은요 그 전까지 제가 그렇게 웃고 즐거웠다가 제가 미워져요. 나는 버린다는데 손님 버린다는데 왜 나머지 손님 다 모시고 저는 계속 투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나날들 매일같이 어려운 날들을 하루하루 참 숨줄 부족이면서 했어요. 왜냐면 그걸 한 이유가 뭐냐면 현지에서 한국 가이드분이 없으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걸 해야지 조금이라도 수익이 되면 인건비를 제가 좀 더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걸 계속 하는데 너무 진짜 괴로웠던 게 마지막으로 제가 결정한 뭐냐면 여행을 오신 분들이 여행을 떠나오셨는데 세상을 떠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즐거운 이 자리에 나가셨던 분입니다. 우리 어르신께서 참 건강하셨는데 그 전까지도 뭐 웃고 아이고 우리 미스터 막 제보해서 뭐 이랬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고인이 계셨어요. 앰뷸런스 오고 난리가 났죠. 저만 놀랬겠어요. 우리 손님 전체는 대상이 큰일인데 문제는 정신 차리고는 앰뷸런스로 혹시 고인이 된 거 확인하고 보내고 저하고 손님들 뭐 해야 되죠? 다 투어 공연이랑 다 행사 또 일하는 게 또 여행하러 갑니다. 그 분위기가요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나는 일하러 왔는데 우리 손님 계획을 잡고 이 발판에 여행 오신 나머지 코스는 정말 조용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많은 상대사하고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이 장거리 여행을 와갖고 참 여행이 뭔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사에다 이야기를 줬어요. 나 좀 쉬고 싶다. 너무 오래 했는 거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가까운 데 갈게. 제일 가까운 데 갈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데 갈게. 제일 가까운 데가 일본.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가고 저 하는 스타일이 없어요. 전체 다 돌고 일본하고 저밖에 저 사진 찍었어요. 고발하려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 왔는데 그때가 언제냐 2019년입니다. 2019년 왔더니 코로나는 그 다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비드19를 하지만은 2000년대 초반이고 2020년 2019년에 일본을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막 투입이 됐는데 아베 신조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이 나라 총리 아닙니까? 우리나라하고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 그때 정말 안 좋았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여행을 그리 많이 오다가 19년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가만 그들이 가만 안 있죠. 우리 성격이 있잖아요. 뭐 일본 우리 일본을 일본이라고 그러죠. 이런 외놈들 외놈이라는 비유를 조금 빨리 해서 우리 경상도 대신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일본의 모든 물건 안 사죠. 그 여행을 가겠다 맞죠? 아이고 일본 가이드들 전부 다 손가락 빨고 나는 왜 왔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갖고 참 희한하게 제가 그때 희한한 게 여행사 들어갔고요. 중국을 참 많이 갔거든요. 처음 중장기 때. 그래서 중국 인솔 팀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껌 대신 닭이라고 섬에 대만에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갔어요. 대만에서 가이드 했습니다. 참 그 시기가 이제 그런데 그게 얼마 안 가고 다음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참 지겹죠. 아니 근데 코로나 예. 아니 완전히 인명 절단 났습니다. 예전이었습니다. 그 남아있던 동기들 아무도 없고 지금 저만 남아있어요. 무슨 그 3년 세월에 따른 자기 살 길을 다 찾아갔어요. 저도 뭐 졸업했다 생각했죠. 아 이제는 그동안 많이 다녔다. 제가 다닌 나라가 한 100여 개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 많이 여행을 했다. 평생에 내가 진짜 외국밥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탔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만할 때가 됐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요 평생 이래 떠돌아다니 새벽 노가다 쿠팡 아시죠? 쿠팡이래. 제가 택배 그것도 했었어요. 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더라고요. 본사에서 이 고생한 이야기 손님한테 얼마나 하냐고. 근데 저는 이게 재밌는데 저는 이 시간에 그 시기가 그 경험이 굉장히 즐거운 그
즐겁다기보다도 무슨 인생의 체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특강할 때요, 저 신입사원이라고 선배들은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보내주는데 저는 어디 갔냐? 적심이 부산이거든요. 아무리 소리가 부산에 산동네가 많아요. 살동네가. 여러분 잘 아는 감천 문화마을 이런 데 이런 데를 보셨죠? 영주동 이런 데가 전부 다 언덕의 집들이에요. 거기는 도로에서 차에 트럭 있잖아요. 우리 아시는 그 택배 트럭에 대고 나면 짐을 들고 갈 동네. 그러면 그 위에 또 희한한 게 아파트가 5층짜리 옛날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5층이 또 5층에 사시는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 혼자 살 때 적적한가 봐. 그 생수, 그래, 생수 무거운 거 알아. 그거 안 해도 뭐 어디 그 국가에서 주는 쌀 많이 드시더라고. 근데 그거 말고. 엘리베이터 없죠. 5층짜리 옛날 아파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오늘도 그게 몇 개냐. 내 그거 보고 제가 한숨이 나오죠.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자료가 있습니다. 네, 비료포도에 어떤 그 고양이 그림이 있었어. 이게 나는 처음에 고양이 밥인 줄 알았더니 들어보니까 묵직하더라고. 이번에 모래입니다. 우리 고양이. 뭐 배우 받으려고 그 땀을 막 얼굴 해요.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 그때 자, 그래갖고 뭐 그때는 다시 영역이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이제 알바도 좀 했습니다. 무슨 알바? 영화 배우였습니다. 영화 드라마도 많이 찍었어요. 이병헌이, 정선이, 이정재 이런 친구들은 뭐 얼마 전에 죽은 그 요즘 블랙버스터 저 톤이 좀 생기졌죠. 진짜 이런 많은 영화에서 저를 보셨을 드라마에서 제 얼굴 기억 안 나십니까? 엑스트라 모자 주겠지. 알바로 그게 또 연락이 와가지고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방청객들 박수무대들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있거든요. 저는 부산에서 그 정도로 주말에 한 번씩 했는데 참 많은 작품 찍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한참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딱 2년이 됐습니다. 2년 전에 그렇게 우리가 싫어하던 아베도 총 맞아 죽고 샀죠. 그런데 일본에서 웬일로 한국 사람들 먼저 영종고사 일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3년을 쉬다 보니까 그냥 무더기 그냥 일본으로 들어가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바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게 이제 세월이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졸업했다는 다시 받은 느낌이 오고요. 지금 이 2년 세월이 금방 갔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매번 팀마다 다짐을 합니다. 저는 오래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뭐 잘난 거 하나도 없죠. 단지 제가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 다시 한다는 느낌으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모든 팀이에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조금 그렇고 손님들이 원하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인솔자의 마음, 여행자의 마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는 더 보여주고 싶고 사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데는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알아주시고 잘 알아주시길 부탁 말씀드린다는 인사를 이제 합니다. 박수 드립니다. 아이고 기억하시죠? 우리가 국제적 나라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다 나라라는 뜻인데 이게 일본에서는 옛날 공건시대 때 전부 다 영주들이 강을 차지했잖아요. 이게 이 하나하나가 나라 같은 개념, 임금님이 보시는 큰 대나라의 작은 나라 같은 느낌. 그래서 이 나라께 제대로 돼서 전국시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이 큐슈에는 9개 나라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큐슈. 참 재밌어요. 지금 뭐 하냐? 너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오사카 사촌이었어. 내가 학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약간 비슷해. 이거 볼 때. 이 남쪽에서. 아니 그 옛날에 50년 60년 엄영란 나오고 드라마 영화나 보면 지금하고 확실히 언어가 좀 다른데 그랬더니요 몰라 바로 사투리도 쉽게도 모르겠다. 그게 원래 서울 사투리. 약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북쪽의 느낌이 있는. 근데 지금 이제 남쪽 언어가 약간 섞여가지고 지금. 근데 전라도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전라도나 특히 어디입니까 제주도 분들은 얼마나 언어의 마법사입니까. 제주도나 가면 완전히 사투리가 이상하게 못 알아듣는 말은 제기쟁이 없애 박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그런데 갑자기 가면 서울말을 너무나 표준말을 쓰시고 대단한 분들 저는 감히 범접이 안 됩니다. 저는 참고로 세상을 그래 떠돌아다니고 다른 나라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요 영어를 학교에서 좀 배우고 일본어 다니까 중국을 해야 되고 동남아 말도 동남아도
그것만 다 해야 됩니다. 인솔자는요, 손님들 저녁에 데리고 야시장 데려다니려 하면 계산해줘야 되고, 그러면 바가지 안 쓰려면 없이는 안 당해야 돼. 그러니까 그 동네만을 해야 돼. 그리고 뭐 동남아발 잘 합니다. 또 유럽에 가면 기사와 같이 다녀야 되니까 기사가 이태리 기사가 많이 나거든. 이태리 기사도 성질 안 좋습니다. 우리 성질하고 좀 비슷해. 이 반도 내비게이션을 내고 앞쪽으로 가시라요. 이쪽으로 가시라요. 이거 해줘야 되고, 앞에 폴리스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이걸 내가 해줘야 돼. 내비게이션이. 근데 그러고 또 프랑스로 넘어갔다가, 아이고, 프랑스 사람들 또 웃기죠. 고집 셉니다, 이것들이요. 아이고, 여기를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독일. 기사 도시하고 110km 말고 이리 와야 돼. 그러면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기계가 그렇게 딱, 이제는 차단되고 안 되는데. 그리고 막 버스에 8시간만 일해라는데 9시간 일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그러면 경찰한테 걸리면 그게 이태리나 이런 데서는 그냥 잘 비야 돼. 여기 정도 하고. 완전 천재죠, 천재. 완전 천재죠. 근데 제가 똑바로 말할게요. 지금 일본어도요, 잠깐을 다이 잡았다 다시 하는 말로 하는 거죠. 중국 제가 대만 가이드를 제끼었어요. 중국에서 배운 거 용기가 다 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한국말도 똑바로 못하는 제가, 경상도 말밖에 못하는 제가 이렇게 참 까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점점 벼가 익어갑니다. 여기도 이 벼농사는 아시죠?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랑 참 이렇게 가깝고 멀다 했는데, 예, 옛날에 벼 박사님도 계시거든요. 아이고, 저 앞에서 벼를 열심히 찍고 제가 먼저 딴게 뭐 다른 애들 해야 되는데 IMF 터지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고요. 다시 대학을 들어왔습니다. 무작위 너무 그때는 이제 뭐 지될지 모르니까 대학을 하는데 가고 싶은 과가 없어. 근데 한국에서 제일 큰 대학을 들어왔습니다. 서울대보다 더 유명해요. 동문도 많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 한국대학이라고 모르시면 한국대학교. 한국대학교 출신. 한국 방송통신. 동물이 엄청 많습니다. 맞아, 제일 커. 근데 입학생은 많은데 졸업생이 거의 없어. 저 또한 그렇습니다. IMF가 너무 빨리 끝났어. 근데 어디에 이제 무슨 과에 편입을 했냐면 농업축산학과. 그게 그냥 재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갖고요. 그때 지금 교수님이 어떤 분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교수 직접 내려오셨고,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박사님 되셨다는데, 아, 진짜 석학분들이 그런 분들은 서울대 닮은 느낌이에요. 느낌이 좋아요. 딱 오셨는데 제가 기억나시는 분이 쌀 알려주셨던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딱 이러다 여러 번 집에 가셨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쌀, 일본에서 먹는 쌀, 이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이 쌀 이름을 뭐라고 학명에서 말하느냐? 자, 학명은 자포니카요. 자폰. 일본 쌀이란 말 기분 나쁘지, 솔직히. 우리가 밝혀줬는데, 옛날에 선사시대 때 아들, 우리 민족인들은 맞아요. 사실 일본 조상이에요. 우리 민족이지. 그러니까 그냥 같은 흐름이잖아요. 우리 흐름이죠. 어쨌든 자포니까라니까. 근데 자, 우리 밥하고 일본 밥하고 밥맛이 있지요. 이러더라고요, 교수님. 근데 그분은 경상도 사투리 안 썼을 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경상도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참 좋은 쌀같이요. 이러면서 그러면 밥이 풀풀 나뉩니다. 예, 그걸 우리가 뭐 알랑기니라 부르는데 그게 안남, 예, 남파, 예. 근데 그걸 정확하게 학명은 뭐라 부르냐? 그거는 인디카라고 부르요. 인디카가 인도쌀이라고 하죠.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쌀이란 놈이 원래 더우고 뜨뜻하고 1년에 가만 놔두면 지가 3번, 4번씩 태어나는 게 쌀인데, 이게 독해지갖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독한지 그 쌀이란 놈을 갖다가 제일 추운 데까지 내려와서 키웠다 이거는.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추운 데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태어나고 이런 게 이 쌀이라는 거예요. 이게 독한 게 아니고 독해갖고. 심지어 만주 땅에도 사는 스비사 쌀은 북해도 사는 쌀이에요. 얼마나 그 만주나 북해도 얼마나 추운데. 그래서 이게 진짜 대단한 쌀이죠. 근데 그 쌀이 제일 비싸요. 근데 하는 말, 이가 우리가 그래 좋다고 생각하는 이 쌀이 몸에 나쁜 쌀이다 이거는. 아니 갑자기 우리 전부 다 교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왜냐? 먹고 나면 이게 글루텐 성분이 많아요. 그게 소화 방해의 효소라고 쌀이 질기고 이게 찰떡같이 이 단단한 성분이 독해진 거예요. 독해진 거. 쌀이 살아남으려고 스스로 엄청나게 독해진 쌀을 우리나 일본인들은 먹는 쌀. 그래서 배가 든든한 걸 소화가 안 돼서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아니라 위에 부담을 엄청나게 주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나
쌀 생산 잘 안 되는데 옛날이죠. 그래서 이 필리핀에 가죠. 필리핀 그 남방 쌀하고 우리나라 쌀을 섞어갖고 그걸 잡종을 만들죠. 그 이름이 통일배라고 하죠. 통일배 교수님이죠. 건물의 교수님. 예? 건물의 교수님. 아, 허물. 아, 맞아요. 성함이 그분이신가 돼요. 맞아요. 와, 이 박사님 맞으시네요. 교수님 성함까지 기억을 하시네요. 지금 아주 옛날에 여기니까. 보인대 신지 한 10년 됐어. 아, 그래도, 예, 돌아가신 지 10년 넘으셨나. 그분 참 오래, 이렇게 장수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도 제가 배울 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97년도, 제가 그때 98년도 이야기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교수님 좀 약간 유머도 있으시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남방쌀 많이 알부스에 먹는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쌀들이 그 저하가 잘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게 단백질 성분이나 뭐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몸에 떠준다.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일본 쌀이나 우리나라 쌀의 장점은 뭐냐? 무슨 떡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질감이 좋고 그리고 사실은 술 넣는 술이죠. 쌀이죠. 일본 술 잘 아시는 이번에 우리 손님들 술은 뭐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술 우리 잘 아는 정종, 청주 이거 있잖아요. 그 쌀을 다 있는 대로 깎아갖고 비싼 술 다싸 23 이런 거 잘 아시는 여기 제 시모노세키 호주에서 나거든요. 그럼 뭐 아베는 그걸 갖다가 오바마한테 줘갖고 오바마가 그 술 맛을 알아갖고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게 다싸이가요. 젊은 아들 일본에 여행 오면 그런 거 다싸 23이나 해놔라고 난립니다. 근데 무슨 일본에 유학할 때 그런 술 드셨어요? 그때 오로지 공부만 하셨죠. 생맥주도 한잔 하셨죠. 맞죠? 이래 지금 박사님인데 지금 그때 뭐술 것도 제가 지금 술 먹으면 제가 지금 가이드밖에 못하는 게 근데 제가 박사 아니 그래갖고 그걸 쌀을 갖다 얼마 23이 왜 23인가 했더니 쌀을 갖다 세상 24% 나가는 거 깎아 쌀 나옵니다. 쌀 나옵니다. 그래 술을 담으면 어떠냐면 그게 수소 탄수화물을 만들더라. 깨끗한 잔미가 없는 술이 되겠네. 근데 비싼 거 되게 비싸잖아요. 깔끔하긴 해. 근데 제가 지금 솔직히 저는 좀 술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술 좋아하는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 좀 계십니다. 아까 소주 찾더라 맞다. 그래서 아까 삐지지만 소주를 일본에 오실 때 소주를 잠시만 참아주시면 힘들만